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이 확정돼 고시됩니다. 이로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국가계획으로 공식 확정돼 본격 추진되게 됐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해 2029년 개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지방대학의 활로를 뚫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광대를 비롯한 호남권 11개 대학이 원광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졸업과 취업, 정착까지 가능한 지역 이민 비자와 지방기업 지원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의 두 번째로 추진된 수은마을 자치연금 마을이 무산됐습니다. 연금 재원으로 제시된 저온저장고 시설을 위한 자부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익산시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돼 내일 고시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설계에 착수해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는 8천억 원이 투입돼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북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게 될 새만금 국제공항.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습니다. 기본계획 고시 전에는 그냥 사업계획 검토만 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된 거예요.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는. 기본계획 고시하면 일단 사업계획과 공식적으로 이제 법정 계획을 수립한 거예요. 공항 위치는 현 군산공항 서쪽으로 1.35km 떨어진 새만금 지역입니다. 시설은 8,077억 원이 투입돼 2,500m의 활주로와 항공기 5대가 머물 수 있는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고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 건립됩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공항으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운항 노선은 국내와 중국, 일본, 동남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항공 수요는 2058년 기준 연간 105만 명, 화물 수요는 8,000톤이 예상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만, 철도와 함께 새만금 지역의 육해공, 물류, 트라이포트를 구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새만금 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 촉진과 전북권 경제 활력에 도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항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적기에 국가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국제공항 예정지가 군산의 마지막 갯벌로 문화재가 나오고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 문제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항공 오지라는 멍해를 벗게 해줄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정부 고시로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새만금 신공항과 군산 미군공항과의 연결유도로 편입부지 면적이 의심스럽다며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연결유도로 편입부지 면적이 75만 제곱미터로 새만금 신공항 전체 시설 규모의 22%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국제공항이 아닌 미공군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김 당선인과 서 당선인은 어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미래교육 기반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6기와 7기 전북도청을 이끈 송하진 지사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송 지사는 이날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내 나라와 전북이라는 내 고향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큰 복을 받았고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송 지사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며 지난 8년 동안 전북도정을 책임졌습니다. 지사는 임기 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완공,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 초석을 다졌습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센터는 당초 지난해까지 금융권 확약서를 군산시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립 예정지의 용도 변경 절차가 늦어져 개장 시기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 절차가 이뤄져도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신입생이 줄고 있는 지방대학이 생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부족한 입학 자원을 대체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에도 숨통을 열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졸업과 취업, 정착까지 가능한 지역 이민 비자 신설 등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원광대는 올해 신입생 3,200명 이상을 모집했지만 충원율은 88%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지방대학은 신입생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고등학생 수는 5만 532명, 10년 전에 비해 2만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지역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잠재적인 고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2만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방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광대 숭상기념관에서 열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을 위한 토론회에는 영호남대학 13곳이 참여해 해외 유학생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졸업 후 취업과 함께 정착이 가능한 지역 이민 비자를 새롭게 만들거나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정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지금 교육부와 법무부가 그 불법 체류를 가지고 따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자 발급을 제한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자기는 관리와 통제를 하면 그뿐이다 하지만 대학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우수한 해외 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시켜야 하고 지자체도 기업 유치에 성과를 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일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 실감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젊은이들도 다 떠나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방에 오지 않습니다. 영호남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탄원서를 채택해 교육부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유학생을 유치하고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취업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우수한 인재는 또 해외로 다시 보내는 이런 어떤 그 유기적인 체제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 대학,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하자.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그 의견을 건의문 또는 탄원서 형식으로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지역 정착까지 유도할 수 있는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오후 지역 기업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성일 하이텍과 하림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
지역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대책과 기업의 지자체와 상생 발전 방안, 지역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놓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지금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인력개발원은 지난 3월 정원 20명의 산업설비 용접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지만 4명만 지원해 교육이 취소됐습니다. 이는 선박 용접사의 경우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높다는 인식으로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올해 연말까지 용접사 302명을 모집하고 내년 말까지 600명 정도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군산시의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아동 쉼터가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여아 전용 학대 피해 쉼터를 운영합니다. 시설은 46평 규모로 생활 공간과 심리치료실 등을 갖추고 피해 아동 생활 지원과 전문 심리치료사의 상담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남아용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직접 가꾸는 어울림 종원이 잇따라 조성됩니다. 익산시는 올해 초 공모를 받아 동산, 삼성, 낭산 등 11곳을 선정해 이들 정원에 총 2억 원을 투입해 오는 7월까지 모두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음 달 중 완성된 정원을 대상으로 6곳의 우수 정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울림 정원은 마을의 빈 부지나 공유 공간에 주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가꿔 쉼터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내 경제 규모가 전국 대비 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내 사업체 수는 22만 6천 개로 5년 전에 비해 19% 증가했지만 전국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종사자 수는 79만 명을 넘어 9%가량 늘었지만 전국의 3.2%에 그쳤습니다. 총 사업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중은 2%대로 떨어져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수운마을의 자치연금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익산 두 번째 자치연금 마을로 선정된 이후 저온 저장고 시설 등에 대해 착공식까지 진행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자부담에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혀 익산시의 사업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을자치연금 익산 2호 착공식이 열린 익산 수운마을. 태양광 시설과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고 시설 사용료로 벌어들인 수익을 마을자치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 착공식이 열렸던 자리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자치연금 사업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일부 주민들이 9천만 원의 자부담금 마련을 위한 토지담보 제공에 반대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운마을 주민들은 사업이 무산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착공식이 끝난 후에야 마을자치연금 시설로 저온 저장고가 설치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태양광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건 창고다. 이렇게 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돈 팔아가지고 그걸 다 실천해가지고 그렇게 하냐. 익산시에 확인한 결과 주민 대표와 운영위원을 대상으로는 착공식 전에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다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는 착공식 이후에 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주 대표분, 그러니까 운영위원분들한테는 그 전에 했고요. 착공식 전에 했고요. 전체 주민한테는 착공식 후에 했고요. 결국 사업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주민들은 자부담금 마련에 난색을 표했고 주민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과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익산시 모현동 주택가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B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다가 직접 오라는 말을 듣고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어 A씨의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챙겨간 흉기로 B씨의 목덜미를 찔렀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다시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258명, 해외 유입 20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9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9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02명, 익산 69명, 군산 2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7일 기준 0.96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늘어난 882명입니다. 연일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엿새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63%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어지럼증과 발열, 구토와 근육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 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브로 등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개 신선육 판매 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과 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도내 사방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공사가 시작된 사방댐 114곳 가운데 현재까지 109곳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 5곳은 다음 달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장마철을 맞아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65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교육청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돼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교육감직 임수위원회에 따르면 1월 기준 도교육청 정원은 497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충남교육청보다 46명 많았습니다. 인수위는 현재 인원의 10에서 15%를 감축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재배치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에 대한 감사를 통폐합해 감사 대응 업무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와 전북제약경우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신설될 경찰국이 인사권과 감찰, 정책권을 통제할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과거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를 경찰권 견제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경찰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지휘와 경찰고위직 인사제청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버스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에게 소화기를 뿌린 2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쯤 전주 덕진구의 한 버스 안에서 학생요금 문제로 버스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비상용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A씨는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에 손우창 대전지검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부임합니다. 신임 손 지청장은 법무부 인사발령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군산지청장으로 근무합니다. 손 지청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서울현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춘천지검 형사 2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내 수출이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7억 4,53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8% 증가한 5억 4,614만 달러이며 무역 수지는 1억 9,92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의 대미 수출은 1억 5,362만 달러로 32% 늘었고 미국이 수출 1위국에 올랐습니다.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오는 7월 8일부터 일주일간 열립니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5번째로 열리는 백제 문화유산 주간이 익산과 공주, 부여 일대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면 큐레이터에게 듣는 미륵사지 이야기와 내가 만드는 미륵사 석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7월 14일 국립익산박물관에서는 백제 왕도 유적과 출토 유물에 대한 해설과 함께 야간 음악회로 구성된 백제 문화유산 녹턴이 열립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과 중앙동 주민들이 문화예술의 거리 관광지도 제작에 나섰습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은 익산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거리를 자세히 알리기 위해 관광지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질 관광지도에는 중앙동 주민협의회는 물론 문화예술의 거리에 입점한 식당과 공방, 카페 등 40여 개 점포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맘껏광장 놀이활동 프로그램은 건강한 놀이문화 제공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7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2차례에 걸쳐 놀이활동가가 파견됩니다. 맘껏광장 놀이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7월 7일부터 군산시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군산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반석지역 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9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동률 위원이 관내 저소득계층을 위해 직접 농사지은 보리쌀 200kg을 기부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낮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에도 내일은 마찬가지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